피프티 사태가 계속해서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소식을 좀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수일 동안 피프티 사태가 정말 끊임없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피프티 소속사 분쟁의 새 국면을 맞이하나,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많은 언론사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많은 언론사, 전문기관, 전문가들 다 비슷한 양상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피프티 사태가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끝일까? 통수된 중소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 피프티 멤버들. 아시다시피 전홍준 대표님과 엄청난 진흙탕 싸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탕 싸움, 참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굉장히 놀라운 기사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기겁을 한 상태입니다. 이 안성일 대표와 피프티 멤버들 간의 연결고리, 특히 이 피프티 멤버들 결국 뒤바꿀 수 없는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간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기사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피프티 강탈이 없었다더니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죠. 4월부터 소속사 바뀌면 이라는 말을 언급했다. 야, 무슨 말일까요? 또 무언가 하나 터졌습니다. 기사를 읽어드리면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던 걸그룹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가 피프티를 강탈하려는 이 외부 세력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 같은 의혹에 안성일 프로듀서가 대표로 있는 이 더기버스는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죠. 하지만 더기버스가 지난 4월부터 이 피프티가 소속사가 바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조선닷컴에서 직접 입수한 내용인데요. 안성일 대표의 더기버스 소속사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더기버스 직원 김모 씨는 지난 4월 6일 경연지원 직원 이모 씨에게 안성일 대표님의 컨펌이야. 피프티 해외 홍보 대행사 헬릭스와의 연장을 지시하게 됩니다. 헬릭스라는 대행사와 연장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간에 피프티의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암시를 합니다. 중간에 소속사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해도 문제 없다더라. 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4월 달이면요. 피프티 멤버들의 이런 문제가 제기도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미 사전부터 어떻게 안성일 대표의 소속사인 더기버스 직원이 소속사가 바뀔 것을 예측하고 저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제가 봐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더기버스 측이 헬릭스 측에 계약 연장 뒤 피프티의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고, 헬릭스 측은 바뀌게 되면 그때 계약서 수정해도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거예요. 자, 피프티의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이 더기버스는 계속해서 이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외부 세력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더기버스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죠. 개입한 적 없다. 지난달 25일에는 입장문을 통해서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 지난 6월 19일입니다. 더기버스가 실제로 피프티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소속사가 바뀔 거라는 것도 몰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미 더기버스 측은 그 이전 4월 달부터 피프티의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해외 홍보 대행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것이다. 이 조선닷컴 측에서는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김 씨에게 해당 메시지의 의미를 믿기 위해 연락을 직접 취해봤다고 합니다. 이게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네,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보이시죠? 대행사입니다. 연장하시나요? 응, 대표님의 컨펌. 그러니까 이거는 안성희 대표를 말하는 거죠. 중간에 소속사가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하는 것으로. 4월분 거 나오는 거는 아직 인보이스 안 나온 거지? 응, 그런 거 같네.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돈이 나가. 이렇게 대행사의 직원과 더기버스의 직원이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난리가 나버린 거죠. 현재 이 피프티 소속사의 분쟁은 조정 절차로 넘어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정 회부와 조정 신청은 좀 얘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조정 회부는 조정 신청은 당사자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좀 합의를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신청하는 걸 조정 신청이라고 하고요. 조정 회부라는 것은 법원에서 봤을 때 판결을 내리는 것보단 양측이 좀 원만히 해결해라. 그게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했을 때 직접 발현하는 게 바로 조정회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도 양측이 좀 해결을 하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이 지난달 5일 신문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지만 여기에 대한 조정회부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피프티 쪽 소송 대리인은요.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활동의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에서는요.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 구조다.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된 게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다. 기한 내에 바로잡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 만약 이 조정 회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 감수하고 너는 이 정도 감수해라. 이렇게 강제 조정을 했는데 만약 양측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둘 중에 한쪽이 나는 싫은데요? 이거 인정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다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어떻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증언들이 막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피프티 사태. 이진호 유튜버가 오늘 또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피프티 이기설? 절대 사실 아니다. 피프티의 부모들은 가처분 인용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인용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가처분 결과의 승소를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러한 말이 쭉 적혀져 있어요. 그룹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조정 회부 이후에 비하인드가 전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프티 사태가 또 다른 반전을 맞이했다라는 건데요. 조정 회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부 결정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양측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번은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 기일이 열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만남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해요. 일정도 지금 조율되지 않았고 양측의 당사자 한 명이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논의를 진행하는 건데 피프티 멤버들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멤버들보단 부모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합의 가능성이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조정 신청을 통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재판부에서 할 경우 보통 다른 한쪽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당사자들 간의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지려고 했다면 진작 이루어지고도 남았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좀 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피프티 사태를 취재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안성희 대표와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가 직접 만남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8월 5일로 지정된 골든타임에도 변화가 있다. 조정 회부 결정에 따라 이 골든타임이 일주일 정도 더 미뤄졌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8월 5일로 골든타임을 잡아놨지만 그 전에 법원에서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이 만나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조정기를 잡아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고 나서 골든타임을 새로 설정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부도 휴가 시즌이다. 지금 뭐 오늘도 평일인데도 휴가 가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부득이하게 일주일의 시간이 또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약 2주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고 의지만 있다면 이 기간 내에도 멤버들과 대표님 사이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중소기획사와 대형기획사에도 치명타가 된다고 해요. 언제든 돈 있는 집단에서 요 소속사에 요 가수 잘 나가는데 쓱 들어가서 흔들어대고 재판에 승소하면은 우리 쪽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트랙트 측에서는 더욱 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멤버들 부모님 역시 본인들의 가처분 신청이 승소할 것이라는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피프티 이기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요.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전홍준 대표님은 기존 8월 5일까지 골든타임을 제시한 상태고 조정회부의 결정과 재판부의 휴가 시즌 등으로 2주 동안 시간이 밀리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기 프로젝트 진행이 아닌 멤버 부모님들과 대화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안성희 대표는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와 만남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안성희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에 섰다고 해요. 자,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이 짧은 기사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어트랙트 측, 전홍준 대표님 측도 마찬가지고요. 이 과정에서 로펌 광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로펌 광장. 쉽게 말해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메이저 법무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큰 사건들과 정말 엄청난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소송을 맡기는데 이 법무법인 로펌 광장 역시 어트랙트 측에서 추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진호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야, 그러니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은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자신들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도 승소를 확신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되는 멤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이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언제든 어트랙트처럼 피해를 보는 소속사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황당한 건 이 안성희 대표입니다. 이 안성희 대표가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 기사가 올라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미 4월 달부터 더기버스의 직원이 피프티 소속사가 바뀔 걸 알고 있을 정도면 이 더기버스라는 소속사의 대표인 안성희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100%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안성희 대표가 결국 이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고 했었다라는 일종의 증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황당하게도 이 안성희 대표는 어디에 지금 만남을 가졌다고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야, 이게 참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계약 분량에 대해서 이미 취재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안성희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당사자를 만났고 직접 카메라 앞에 섰다.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곧이곧대로 내보내주지만 또 자신들이 따로 취재한 내용도 함께 살을 붙이게 될 겁니다. 뭐 언제 방영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안성희 대표를 직접 취재를 완료했다고 하니 그 방송이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전홍준 대표님 역시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3대 변호사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엄청난 대형 로펌을 이번 재판에 추가를 하는 거죠. 과연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패소를 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고 했었던 증거로 보이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속출하고 있는 안성희 대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또 쏟아낸 걸까요? 정말 갈수록 가관이다 라는 이야기가 당연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전홍준 대표님이 이를 꽉 깨물었다 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형 로펌을 추가했으니 아마 피프티 멤버들의 자신하는 이 승소 뒤에 엎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안성희 대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잘못을 시인했다라고 보긴 어려운 게 그랬다면 진작 입장문을 발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1도 없는 상태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만나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 또 어떤 핑계들이 쏟아질지 벌써 많은 누리꾼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건 정의 구현이 돼야 할 텐데 과연 그 정의 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점화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승연 씨의 인스타그램에도 여전히 그 여파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올라왔었던 마지막 글이 6월 26일 글인데요. 지금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으며 홍보하는 멤피스 뮤지컬의 이 대기실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었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는 글을 올렸던 손승연 씨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응원 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고생 많이 했다. 하지만 한 번씩 보이는 베스트 홍보대사. 아시죠? 이 베스트라는 곳은 바로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안성희 대표의 관련된 밀접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 쭉 내려다 보면 손승연 씨 팬분들이 응원 글도 많이 있지만 한 번씩 통솔하니 실망이에요. 능력은 있는데 운이 없어서 못 든 게 아니라 을이 다 소용없다라는 마인드로 나서다가 알아서 잊혀진 거군요. 그립지는 않습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왜 못 듣는지 알겠네요. 인터뷰 잘 봤습니다. 결국 본인 기본이 상해서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이라 솔직히 좀 많이 실망했어요. 가창력에 비해 못 더 의아하고 아쉬웠는데 알고 보니 그럴만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불후의 명곡 때 부르셨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듣곤 하는데 이젠 마음이 불편해져서 다시 듣긴 힘들 것 같아요. 언젠간 다시 손승연 씨 노래를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했던 팬분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사에서 비난 욕설 고소 준비 중이다. 잘 생각하고 댓글 남겨라. 이런 말도 있고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평생 TV에 나오면 안 되는 인간이다. 이런 강력한 워딩도 적혀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비판 댓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손승연 씨와 안성희 대표 아무런 이야기까지 입장문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피프티의 원조냐? 라는 것으로 보이는 댓글도 있고요. 정말 고소할 거냐?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않냐?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건이 꽤 커 보인다. 이 손승연 씨의 사례가 피프티와 안성희 대표와의 연결고리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많은 대중들은 지금 계속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떤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결국에는 10년 동안 팬이었던 이런 팬분들도 떠나가는 이야기도 있고요. 피프티와 같은 전략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난 섞인 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난 섞인 글들이 지금 끊임없이 폭주하고 있는 손승연 씨의 인스타그램 못지않게 안성희 씨 역시 묵묵부답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손승연 씨가 5시간 전에 올린 이 스토리를 보면요. 이렇게 여전히
자신과 관련된 홍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 대중들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야기하는 내용 없이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어요. 뮤지컬도 불매하겠다, 동료분들에게 사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승연 씨가 등장하고 있는 이 멤피스 뮤지컬 측에서는 일정의 변경은 없다. 손승연 가수가 출연하는 것은 변경사항이 없다. 이런 공식 입장문을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손승연 씨가 공연하는 이 관람 시간대의 표가 사실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인터넷에서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일반 네티즌들은 차라리 고소해주세요. 고소해주세요.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참 원색적인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안성희 대표와 손승연 씨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인데요. 이런 피프티 원년 멤버들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허황된 욕심으로 부른 화다. 이 K-팝 교수도 이 피프티 사태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국내의 무대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 시장이지만 이 아이돌 정산 문제만큼은 정말 답답한 상태다. 아무리 업계 처우가 좋아지고 시스템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갈등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한 성공 신화가 또 나올까 싶을까 만큼 이 피프티의 행보는 놀라웠다라고 합니다. 중소기획사 어트랙트가 수십억 투자금 유치에 성공을 했고 대표님은 차를 팔고 시계를 팔며 노무의 돈까지 모아 피프티라는 걸그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큐피드라는 노래 한 곡으로 빌보드의 벽을 뚫으며 엄청난 기적을 선보였죠. 하지만 이 성공의 기쁨도 잠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가 됩니다. 결국 이 문제가 커진 스타트가 되었죠. 하지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정산을 원한다라고 했음에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런 정산 문제에 대해 한 교수님의 입장을 밝혔어요.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신뢰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꼬집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외부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더기버스이다. 특히 피프티의 담당 프로듀서로 함께했던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의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결국 이 안성일 대표가 멤버들을 흔들어 놓는다. 안성일 대표는 아니다.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프티 멤버들이 잘 모르고 어리기 때문에 프로듀서와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길면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어트랙트 대표가 안 대표에게 멤버들을 일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양측 간의 논쟁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모든 프로듀서가 멤버들을 일임했다라고 해서 멤버 빼가기 의혹을 받는 건 아니다. 충분히 제작사와 신뢰관계만 구축되어 있다면 오히려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두 사람은 전 대표와 안 대표 사이의 신뢰관계가 단단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앨범 제작과 멤버들의 연습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평범한 관계에서 이야기고요. 현재 이 안성희 대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력, 경력 위조부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부분까지.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피프티 멤버들 계속 나이가 어리다, 뭘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엄청난 상표권들을 출원했습니다. 이미 정산 문제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빨리 소속사를 떠서 개별 활동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반응들과 언론사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인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정말 어려서 그랬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실제로 많은 유튜브들과 많은 커뮤니티 반응들을 살펴본 결과 답은 그렇지 않았다였습니다. 이들도
직접 소송을 제기했고 전홍준 대표님은 8월 5일 골든타임을 앞두고서 끊임없이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에서 조정 회부, 각자가 한번 합의를 해봐라 라는 전달까지 한 상태이지만 글쎄요, 과연 연락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피프티 멤버들은요, 전홍준 대표님과 아예 연락을 담쌓은 상태입니다. 정말 이들이 안성희 대표에게 설득이 돼서 꼬임에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전홍준 대표님과 최소한의 대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변호사를 통해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대중들은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원색적인 실망감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피프티 멤버들 2기를 빨리 발굴하자 라는 내용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피프티 멤버들도 또 다른 피해자라는 생각이 대중들에게 들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성희 대표에 대한 불만감만 쏟아지고 있겠죠. 이것은 안성희 대표와 손승연 가수 모두에게 실망하고 있는 대중들의 반응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손승연 씨 역시 어땠습니까? 이 안성희 대표와 전혀 인연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결국 어땠죠? 이 손승연 씨 역시 안성희 대표와 오빠라는 호칭을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며 결국 손승연 씨 본인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성희 대표와 손잡은 게 아니냐. 심지어 자신이 주장했었던 모든 인터뷰의 내용이 부정되는 전 소속사, 포춘 소속사의 이진영 대표님의 이야기가 많은 대중들에게 분노를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같은 사례라고 한다면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정말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걸까? 아니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의 많은 언론사들의 기사만 읽어본다 하더라도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안성희 대표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 그리고 손승연 씨와의 저런 연결점들을 본인들이 다 보고 있었다면 실리와 돈과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롱런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원했다면 지금이라도 전홍준 대표님이 제시한 골든타임 때 연락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전달되고 있지 못한 상태죠. 결국 대중들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뉴진스냐? 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은 저런 문제가 전혀 야기되지 않았죠. 정산 문제, 물론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과 사실 해명들을 보면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뿐 정산 문제를 꼬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하나하나도 안성희 씨와 손승연 씨의 사례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죠. 그러니 이쯤 되니 피프티 멤버들이 고의적인 지금 방향성이 아니냐. 결국 손승연 씨와 똑같이 자신들의 실리와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을 아껴줬던 대표님을 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태가 얼마나 크게 번졌는지 이런 단독 기사도 올랐습니다. MCN,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이딴 템퍼링 의혹, 부정경쟁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자,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K-컨텐츠의 한 축을 이루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근 템퍼링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져가면서 부정행위가 가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 1일 MCN 업계에 따르면 유명 유튜버들이죠. 최근 경쟁사 직원과 각종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프티 사태와 똑같아요. 바로 전속계약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서부터이죠.
분명히 소속사와 계약해서 열심히 해나가자라고 했음에도 조금 뜨고 나니까 바로 갈아타고, 이 과정에서 피프티의 사태처럼 누군가가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이 굉장히 고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MCN 엔터업계 템퍼링 의혹. 남의 가수나 스타를 빼가는 것을 템퍼링이라고 해요. SM에서도 일어났고요. 아이스 크리에이티브에서도 일어났고요. 피프티의 어트랙트 역시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사태가 반복되다 보니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MCN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와 유튜버가 회사의 자산이다. 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가 굉장하다. 일반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같을 정도다. 이런 소속의 자산을 뺏길 경우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전 접촉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속사를 옮기려 한 당사자도 활동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피프티 지금 활동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규제가 굉장히 느슨하다. 관련 협회가 중대에 나서지만 한계가 있다.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프로야구 등 스포츠계에서까지 템퍼링이 발생하면서 협회가 나서 구단과 선수 모두를 징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 속에 전문가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MCN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로채기를 막는 템퍼링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치호 한양대 문화컨텐츠학과 교수는 회사는 계약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와 관련된 기관은 주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노력을 해줘야 한다. 연예계나 크리에이티브로 진출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도, 멘토링도 필요하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나서줘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피프티 사태가 얼마나 크게 업계에 번지고 있는지 충분히 느낌이 오고 있죠. 그런데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앞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피프티 멤버들 정말 이 사태에 인식을 못하고 있을까요? 정말 피해자처럼 어린 나이 때문에 자신들은 가스라이팅만 당한 것일까요? 안성희 대표의 요리에만 응했을까요? 글쎄요. 손승연 씨의 사례를 보면 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원색적인 비난보단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선 피프티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님의 최신 법정 조정에 대한 이야기 예고드렸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